환율이 1336원으로 저번주에 마감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에도 환율의 최고점은 1280원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장중 1500원을 돌파한 이후 최고의 환율이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은 끝도 없이 폭등을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나 환율이나 모두 돈의 값입니다. 금리는 한 국가 내에서의 돈의 값이고 환율은 국가 사이에서의 돈의 값입니다. 우선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돈을 구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낮은 금리를 부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즉, 돈의 공급이 많다면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 돈의 공급이 모자란다고 해봅시다. 돈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만큼의 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급한 사람들이 보다 높은 금리의 돈을 빌리게 됩니다. 즉, 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돈의 값인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돈의 공급자는 은행입니다. 시중 은행들은 대출이라는 형태로 경제 전체에 돈을 공급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시중의 자금 공급량이 줄어서 금리가 오르게 되고 대출을 늘리면 시중 자금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값인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의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공급과 흡수를 통해서 국가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정합니다. 즉, 경기가 좋지 않으면 돈의 공급을 늘려서 금리를 낮추고 경기가 좋고 과열 양상을 보이면 돈의 공급을 줄이거나 혹은 공급했던 돈을 빨아들이면서 금리를 올립니다. 돈의 수요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인데요.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을 빌리려는 거대한 수요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빌리는 기업의 대출이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려고 할 때 큰 돈이 필요합니다. 즉, 투자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고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돈의 수요는 기업의 대출, 그리고 이와 연계된 기업의 투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환율이란 대외적인 돈의 값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과 비교해서 그 교환 비율을 결정해 둔 것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이 있어야 1달러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환율도 돈의 값이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달러의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1달러 살 때 1000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500원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라고 할 때는 환율이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달러 강세는 1달러를 사들일 때에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달러를 살 때 1000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2000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달러의 공급에는 미국의 은행이 영향을 줍니다. 즉, 미국의 은행들이 공급을 늘리면 달러화의 약세 요인이 됩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은행들이 달러 공급을 줄여버리면 달러의 값이 상승하면서 달러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환율의 수요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서는 성장과 금리가 중요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면 달러를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난 만큼 달러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달러를 누구나 사려고 합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여기에 최근의 환율 상승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를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나 달러의 매력이 높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즉,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서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달러의 수요는
한 국가의 성장에도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성장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즉, 한 국가의 성장성이 높고 금리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통화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면서 통화량을 빨아들인다면 미국의 통화량 공급은 줄고 수요를 늘려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얼마 안 남았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환율의 상승은 언젠가 멈출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를 사는 것은 멈추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 같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금리와 환율의 가격 결정 방식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건영 님이 쓰신 V 시나리오를 참조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